여러분,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건 시장이 얼마나 올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감정을 조절했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정말 많은 도서 리뷰 요청이 왔는데요. 제가 워낙 까다로워가지고 진행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도서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너스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도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에 나오는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심리학자 데니얼 크로스비라는 사람이고요. 책의 제목은 제3의 부의 원칙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다양한 심리를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책을 어떻게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문장들을 하나씩 몇 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생각을 함께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첫 번째 문장은 우리는 돈이 아니라 수익 그 자체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행위 그 자체를 원하는 거라고 합니다. 수익을 실현할 때 우리 뇌가 느끼는 게 마약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종의 환각 상태에 빠지면서 버는 행위 자체에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라는 목적을 완전히 잊은 채 말이죠. 매매를 적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이 수익에 대한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책에 인상 깊었던 문장 두 번째는요. 우리 뇌는 투자를 위해 진화하지 않았다입니다. 우리 뇌가 생겨나는 건 15만 년인데 자본시장이 생겨난 건 고작 400년입니다.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조상들이 했던 그런 행동들이 우리 뇌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겨울을 위해서 봄, 여름에 식량을 비축해 놓는 것처럼 현재 우리도 투자나 저축하는 게 봄과 여름에 훨씬 많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뇌는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위험을 보면 피하도록 진화한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마음속에 손실에 대한 한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한선을 딱 넘겼을 때, 즉 예상하지 못한 그런 손실을 발생했을 때 뇌 특정 부분에 이 고통 중추가 각성이 막 되면서 숨겨져 있던 생존 본능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무조건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손실을 본 후에 그 나머지 돈을 다 빼가지고 막 예금에 넣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본능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투자의 원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선조들이 위험으로부터 살아남게 해준 그 본능이 투자 활동하는 것에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본능을 어떻게 이기느냐? 후천적인 경험 누적이 이걸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의 뇌를 관찰해보면 손실을 봤을 때 이 뇌의 감각이 매우 둔하다고 합니다. 인상 깊었던 세 번째 문장은 우리의 욕심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하죠. 10억을 가진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겠지. 100억을 가진 사람은 1억을 좀 쉽게 쓰겠지.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10억의 1%가 1000만 원이고 100억의 1%가 1억이잖아요. 똑같은 1%라는 겁니다. 우리는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만 원을 갖고 싶어 하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10만 원을 갖고 싶어 하고 1억을 가지고 있어도 100만 원을 갖고 싶어 하죠. 돈이 늘어나면 그 기대치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 가진 것 같은 부자들이 막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도 설명할 수 있고 100억을 가진 사람이 왜 저걸로 그냥 먹고 살지 계속 투자 활동을 하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 있죠. 계속 투자를 할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투자금이 작으니까 투자를 막 하고 막 관리 종목 사고 뭐 잡주 사고 망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맞는데요.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막 다뤄도 된다, 그냥 막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걸 잘 익혀둬야 나중에 큰 자산도 거의 우리가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나의 투자 원칙을 정하고 그걸 꾸준히 이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인상 깊었던 다음 문장은 우리는 변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습관이 정해지고 그게 쭉 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시장에서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은 본인의 전략을 정하고 꾸준하게 점검해 가면서 원칙대로 투자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요. 변동성이 되게 심할 때 시작한 사람들은 공부를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감에 의존한 매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시장이 안정화되고 나서도 감으로 하던 매매를 계속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감으로 하는 투자는 확실히 한계가 있겠죠. 우리는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문장은 나는 평균 이상이다.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한테 듣기 가장 싫어하는 말이 당신 자녀의 지능은 평균입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균이라는 걸 싫어합니다.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의 자신감을 가지도록 진화했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하고 나서 내가 한 결정은 옳았고 나는 현명한 투자를 했다라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게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옳았다라는 거를 계속 재검증하기 위해서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만 계속 만나고 내 생각과 똑같은 글만 계속 찾아서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진실이 아닌 위안인 거죠. 우리는 미래를 전망하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고 맞았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배분을 하는 것과 인덱스를 사는 것은 잘 모르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정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스스로 맞추려고 하는 투자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안 된다라는 걸 느꼈다면 잘 모르겠다는 걸 인정하는 그 방식의 투자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가 장기적으로 괜찮은 실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안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는 평균 이상이다 라는 그 개인적 역량을 느끼고 싶은 내면적 욕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은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해서 나쁜 결과가 생기면 더 후회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서 생긴 나쁜 결과보다 새로운 행동을 해서 생기는 똑같은 나쁜 결과에 대해서 훨씬 크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든지 이걸 하려고 하면 후회할지 모른다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간혹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이 투자처가 거의 망가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매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선호하지만 무조건적인 보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뚜렷하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연구 결과인 거죠.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을 높게 평가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을 낮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파는 순간 지금까지 들인 나의 노력과 시간이 모두 낭비였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이 잘 안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후회를 피하고자 하는 두려움도 경험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를 할 때는 이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이 정든 것도 내칠 수 있는 차가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이런 것 때문입니다. 다음 문장은 우리는 10%의 수익보다 10%의 손실을 약 2.5배 더 싫어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위험을 더 신경 쓰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가져다주는 장기적인 이득보다는 투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단기적인 손실에 대해서 훨씬 큰 두려움을 느끼고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서 손실의 시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실이 생기면서도 더 장기적으로 이득이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고요. 연구 결과 중에 우리가 시장 하락을 느낄 때마다 그 두려움이 뇌의 일부에 계속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완전히 다 잊었다고 생각을 해도 이 뇌는 먼 훗날에 또 생길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걸 다 저장해 두고요. 시장 하락이 또 언젠가 생기면 그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엄청난 두려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에 무뎌지는 것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엔 다르다라는 이 말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적인 조정은 내 생일보다 더 자주 오고요. 대규모 하락은 3년 반마다 한 번씩 평균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두려움이 예전에 겪었던 것인지, 지금 상황이 정말 예전에 그것과 다른 것인지, 나의 뇌 속에 있던 그 두려움이 나와가지고 나를 휘감아 있는 이 상태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문장은 우리는 스토리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건 또 재밌는 게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것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억하기 힘들고 별로 즐겁지 않은 일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 배분을 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 20%의 수익을 얻었다, 이것보다는 어떤 기업이랑 소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병을 해가지고 그걸 기회를 잘 읽어내서 20%를 수익을 냈다, 이런 스토리를 훨씬 좋아하고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개와 원반 얘기가 있는데요. 원반을 던지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풍속, 회전력, 물리적 요소, 대기의 움직임, 이런 걸 엄청난 복잡한 수식으로 표현해야만 되는 매우 어려운 동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개는 그 복잡한 식을 몰라도 그냥 가서 물어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보다도 훨씬 잘 물어온다는 겁니다. 복잡한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지만 때로는 단순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투자에도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요소와 변수들, 그 작은 변화에 일일이 다 신경 쓰는 투자자는 두통 때문에 투자가 절대 즐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셔 블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시장이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에는 합리적인 투자자도 있고 그냥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시장의 거래량도 늘어나고 유동성도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잡음을 쫓아다니는 노이즈 트레이더일까요? 아니면 합리적 트레이더가 되어야 될까요? 다음 문장은 우리는 감정적이다는 겁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는 머리로 하려고 해도 항상 감정이 앞서잖아요.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뇌 구조상 신호가 들어오면 감정적인 부분에서 먼저 처리를 한 후에 그게 이성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끔찍하게 재미없었다라는 건 기억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각종 AI와 누군가 투자를 대신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성보다는 감정을 먼저 느낀다는 이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많은 행복감을 줍니다. 하지만 투자할 때는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되게 좋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감정이 되게 고양되어 있던 그런 때거든요. 결혼할 때, 대학 갈 때,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풍부한 감정은 우리의 삶을 매우 행복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지갑은 빈곤하게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나의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아껴두고 투자를 할 때만큼은 나의 인간성을 버리고 감정을 배제하고 최대한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책에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심리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고요. 덧붙여서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방안도 소개를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 투자 용어나 이런 건 최대한 순화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이 책은 액면가가 17,000원인데요. 인터넷의 시장가는 15,300원에 매수가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간만에 좀 심리학적으로 풀어낸 그런 면에서 좀 재미를 느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심리적인 한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라이브 방송, 독서 토론회,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이벤트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 영상에 댓글로 본인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한 줄 코멘트로 나의 단 한 가지 투자 원칙, 이걸 함께 남겨주시면 랜덤으로 10분께 이 책을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된 시간으로 딱 일주일 뒤에 유튜브의 이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당첨자를 공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책 리뷰를 해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눈에 띄면 광고 영상이든 아니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지식이 풍부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리뷰한 책들의 거래량도 풍부해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